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북 테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북 테마라는 주제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진영 간에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리가 경제적 차원으로만 본다면 한국 경제 최고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단군 이래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통일 자체는 이제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겠지만 1차적으로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종전선언과 함께 영구적 평화, 그리고 이게 남북 경협으로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성장 국가, 최강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남북 경협 베스트 종목들이라고 해서 제가 7월 초에 제가 인도주의 차원 테마주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제 세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해화학과 이제 경농 그리고 아시아 종묘가 되겠는데 남해화학 자체는 사실 그 비료회사죠. 비료회사고 이제 인도주의 차원 결정적인 관련주로 봐야 되겠는데 남해화학은 이제 우리가 가치주 차원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요. 경농하고 이제 아시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경농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회사 조비를 통해서 비료도 생산하죠. 일단 그 지난주에 이제 강했는데 오늘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가 좀 많이 8% 9% 정도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약간의 이제 공격적인 시각이라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남북 경협 대북 테마 자체가 좀 확장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좀 SOC 관련주 쪽으로 이제 그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SOC 관련주도 세 종목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일단 자리 자체가 과열이 전혀 아니죠. 일단 그 펀더멘탈만으로 충분히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그래서 빠질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시장에 의해서 연동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대북 테마가 이슈화 된다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예전에 그 2018년도였죠. 2018년도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을 모멘텀으로 해서 1월 달서부터 이제 그 대북 테마주로 집중적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재룡전기를 시작으로 해서 재룡전기 사실 2017년도 12월 달에 추천했어요. 차트 완성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북 관련돼서 이제 좋은 거리가 생기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1차적으로 이제 그 2018년도 1월 달에 바로 남광토건을 추천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 한 7,000원대 주식이 3만원대 후반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대북 테마 혹은 남북 경협은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모멘텀을 예전에 7월 초에 제가 방송했을 때 한미 연합훈련이 만약에 연기가 된다라면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커다란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도 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일단 그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남북 경협을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 연기로 해서 좀 마중물이랄까 혹은 이제 모멘텀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께서 이제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를 위해서 오늘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조정을 받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그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지금 8개월 한 7개월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7개월인가요? 지금 7개월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절박하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유 어떻게 남북 관계를 가장 커다란 업적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사실 그 하노이 결렬로 인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침체했다가 다시 이제 임기 막판에 한번 동력을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절박하죠. 식량 문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태풍으로 또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비도 안 내리고 또 날씨도 굉장히 덥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유엔의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오래됐죠. 유엔 제재도 그렇고 또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 진퇴양난에 빠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근에 그 북한 관계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해서 그 고위 관계자들의 어떤 워딩을 보게 되면요 예전처럼 과격한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중물이라든가 모멘텀, 지렛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난번에도 제가 7월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황의 어떤 방북 가능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황이 이게 교황께서 평양에 방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갑자기 생각난 게 예전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 간에 굉장히 그 냉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핑퐁 얘기로 하죠. 탁구가 커다란 아주 미세하지만 핑퐁 얘기로 해서 탁구가 커다란 어떤 그 모멘텀 어떤 그 마중물 역할을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좀 오래된 내용이에요. 골드만삭스 예전에 보고서가 있는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골드만삭스 이 보고서가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만약 2020년경에 통일이 된다면 그 이후로부터 어때요? 남한 같은 경우가 2050년 되면은 이제 2050년 되면은 1인당 GDP가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면 이제 세계 최대 강국이 되겠죠. 절대 강국이 되는 거죠. 북한도 뭐 6만 달러, 7만 달러 부분까지 되는 거죠. 제가 신창민 교수, 예전에 중앙대 교수인데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그 책을 한번 7월 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통일 직후서부터 약 10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이 한 10%씩 달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일은 이제 그 지금 시기상조가 되겠고 일단 그 종전선언이 중요하죠. 종전선언과 함께 남북 경협으로 이루어지다면 같은 효과라고 보는 거죠. 뭐 아무래도 통일이 되면 뭐 진영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할 거고 자꾸 이제 그 비용 얘기, 통일 비용을 얘기하는데 그 신창민 교수 그 책을 보면은 우리가 통일 비용 말고 분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제 그 둘째 아들도 지금 군대 가 있는데 분단 비용. 그 다음에 분단 비용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신 거죠. 북한은 지금 히토류가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다는 거죠. 무궁무진하죠. 근데 돈이 없고 기술이 없는 거죠. 충분히 시너지를 발휘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단군 이래 최고였던 그 모멘텀, 우리가 한국 경제가 뭐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좌측에 보면 이제 그 히토리오 광산 분포대 4,800만 톤이 4,800만 톤. 중국이 8,900만 톤도 1위래요. 그 다음에 북한이 되는 거죠. 히토리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섬나라 경제라고 하죠.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한반도 지도가 굉장히 작죠. 지금 이제 북한이 위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삼면이 바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북한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섬나라 경제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통일이 아니더라도 경협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중국을 거쳐서 몽골을 거쳐서 저기 뭡니까 그 동유럽과 서유럽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TCR이라고 해서 트레인 C가 차이나 레일로드 약자죠. TSR은 시베리아, 트레인 시베리아 레일로드. 그래서 TCR, TSR, TMGR, 뭐 TMR 타고 북방으로 계속해서 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지금 배로 우리가 화물로 유럽까지 날리는데 한 달이 좀 넘게 걸린다고 그러죠. 한 달이 좀 넘게 걸리는데 만약에 철도로 해서 부산항 혹은 이제 목포에서 출발해서 유럽까지 가면은 한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 7일 정도, 7일에서 8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 있습니다. 물류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동북아 물류의 어떤 중심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7월 초에 소개를 해서 남해화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 8%, 9%까지 이제 빠지고 있는데, 보시는 화면은 2018년도 초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과열권이 아니죠. 지난주까지는 다소 좀 과열일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제 8% 혹은 9% 정도 빠지면서 다시 이제, 저는 이제 눌림목으로 좀 해석해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남해화학은 여러분들 같이 줍니다. 같이 주고. 남해화학은 또 이제 대주주가 농업경제지주예요. 농업경제지주가 지분을 이제 56% 갖고 있고,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인도주의 비료라는 인도주의 차원, 이기 이전에 기후변화, 이상기후 수혜주기도 하죠. PBR이 0.9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절대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10만1,000원 정도가 되겠는데, 11,000원 정도 전후에서는 뭐 우리가 좀 사봐도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그림은 이제 경농입니다. 경농이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조비라는 회사가 있어요. 조비의 대주죠. 지금 한 65%인가 67% 갖고 있는 60%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경농 자체는 이제 농약 비중이 높은데 조비가 비료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농업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재무구 실적을 보니까요. 작년에 계속 적자였다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38억이었어요. 그런데 1분기에 15억이거든요. 물론 이제 경농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적자입니다, 여러분.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실적이 다 몰려있는데 여하튼 간에 2018년이라든가 2019년도에 비해서는 실적도 상당히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차트도 안정성이 굉장히 높죠. 차트 같은 것도 굉장히 안정성을 바탕으로 일단 그 지난주 역시 과열했지만 이제 오늘 월요일날 오늘 주가가 뭐 7, 8% 빠지기 때문에 내일 마이너스는 사야 되겠죠. 그런데 내일 마이너스 기다리는 것보다 약간 좀 공격적으로 접근한다면 오늘 좀 선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종묘죠. 아시아 종묘는 이제 민간 기업입니다. 농우바이오는 대주주가 이제 농업 경제주예요. 그래서 저는 공기업보다는 좀 민간 기업이 조금 더 역동적이지 않나 생각되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아 종묘가
2019년도 영업이익이 16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9억인데 지금 1분기에 28억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28억. 사실 그 종자산업이라고 하죠.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자, 차트 완성도 굉장히 높고, 일봉 차트, 이게 또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 보고 계시는데,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세력주 그런 느낌도 좀 납니다. 만약에 8,000원 미만에서 살 기회를 준다면 좋겠죠. 하여튼 그 아시아 종료도 좀 긴 시각,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 오늘 보시는 차트들은 다 주봉 차트가 돼서 주봉 차트.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막 현기증이 날 것 같아요. 등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면 다소 좀 이제 뭐 좀 피상적이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제 주봉 차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먼저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사실 그 대북주의 대북주죠. 대북주의 뭐 아버지라고 해야 되려나요? 현대 아산 지분을 70% 갖고 있죠. 지금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아산 같은 경우는 7대 그 북한과 7대 경제협력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경제협력이 본격화가 돼서 만약에 북한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좀 그 정서상으로 이렇게 좀 의리를 굉장히 또 중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봐야 되겠고, 전력 사업권도 있고, 통신 사업권, 철도 사업권, 알짜들은 다 갖고 있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임진강 개발 사업권도 갖고 있고, 금강산 수자원, 물 관련 사업권도 있고, 명승지 개발 사업권, 통천 비행전 사업권, 7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북주의 뭐 아버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량주죠, 사실 우량주고. 자, 하여튼 그 주가 차트 완성도도 상당히 높죠. 남강토건인데, 남강토건이 예전에는 사실 좀 재무적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뭐 재무 구조가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한번 위기를 한번 한 7, 8년 전인가로 제 기억하는데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강토건은 사실 저희가 2018년도 초에 추천했다가 7,000원대 정도, 7,000원, 8,000원 정도 추천해갖고, 이게 말 그대로 뭐 대박이라고 할까요? 38,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같은 간에 남강토건이 SOC 관련주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해요. 또 그 대북 관련주, 대북 테마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가 물론 이제 좋은 쪽으로 반영한다는 얘기죠. 남광 NK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설립된 회사인데, 개성공단에 건축공사를 수행한 그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대북 테마들을 움직이면서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종목 중 하나고, 주가는 뭐 지금 16,000원 정도면 또 안정적인 모습이죠. 과열 신호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 초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다 긴가민가 했어요. 긴가민가. 뭐 평창올림픽 그 같이 단일팀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이게 그 2018년도 싱가포르 선언 그리고 하노이 회담까지 이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런 긴가민가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죠. 근데 그 대체적으로 종목을 다 봤지만 물릴 가능성이 좀 희박해. 물릴 가능성이. 뭐 대략적으로 뭐 넓게 보도록 한 10% 정도. 마이너스 10% 정도 열어놓고 투자를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우리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인데, 도하 엔지니어링은 이제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이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종합 엔지니어링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이 도하 엔지니어링은 이제 그 엔지니어 설계업체. 근데 설계업체고, 이 전 분야, SOC 전 분야에 다 해당이 됩니다. 뭐 상하수도라든가 철도, 항만, 도로 뭐 다 해당이 되고, 또 이게 그 감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타 분석도 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2015년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경원선 보건 사업에 참여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회사 자체가 저희 또 지인분 중에서 건설업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도화인진이 굉장히 또 우량한 회사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10,000원 한번 고점 찍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역시 뭐 7,000원, 뭐 지금 8,000원대 후반 정도가 되는데, 뭐 8,000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살 수 있다면 굉장히 뭐 좋은 어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그 VIP 회원 모집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하단에 보시면 이제 일상호시하는 그 신한은행 저희 그 법인 계좌고요. 입금이 되시면 제 전화번호로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